다음 거 특별법 가보죠. 특별법 이거 4개, 5개잖아요. 그죠? 자, 그 제목이, 자, 민사특별법. 특별법. 특별한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특별법이 우선한다. 뭐보다? 일반법보다. 근데 이제 갑과 을이 어떤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법도 적용이 되고 이 법이 적용될 때 먼저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없을 때 요걸 적용합니다. 그럼 특별법이 뭐냐? 대개 특별법은 경제적 약자 보호법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들이에요. 자, 일반법이 우리 민법이잖아. 지금까지 이제 봤던 이 민법은 조금 전에 임대차는 이제 부동산, 토지, 건물, 또 동산도 다 민법이 적용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자, 주택임차인은 좀 경제적 약자잖아요. 주택임차인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여기서 상가임차인 보호하는 상가임차인 보호법, 상임법 이런 것은 임차인을 훨씬 많이 보호해요. 자, 그런 점,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특별법이죠. 보죠. 그 제1장 주택임대차법 살짝 제가 2문제. 앞페이지도 앞장. 앞페이지에 한 장 넘겨보세요. 앞으로. 네, 거기. 자, 1장의 주임법이 2문제.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1문제. 2개 합해서 3문제 나옵니다. 주임법, 상임법. 그 다음 제3장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건법이라고 줄여요. 집건법 하나. 우리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법이에요. 제4장이 가당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담법 하나. 마지막 제5장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실법 또는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한 문제. 이렇게 해서 6문제가 나와요. 자, 이 6문제 중에 4문제는 맞춰야 돼요. 자, 그럼 합격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보죠. 일단 민사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야.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주택이 시험에 나온다. 주택임대차가 시험에 나오면 주임법을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주임법이 없는 것은 민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음 상가가 나온다 그러면 상임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없으면 민법을 적용합니다. 그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가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민법상 임대차가 한 2-3문제, 주임법 2문제, 상임법 1문제니까 합하면 한 5, 6문제예요. 임대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가보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넘기면 500페이지.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줄여요. 자, 그러면 이 주임법을 왜 만들었느냐? 자, 왜 만들었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제3자한테 대항력이 없어요. 자, 제3자한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이게 이제 채권의 원칙이죠. 극단적으로 보면, 자, 주임법 나오기 전에, 자, 갑이, 여기 을이 살고 있었어. 자, 임차인이 계약기간,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고 보증금 10억에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한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갑이 이 집을 팔아요. 병한테 팔고, 매매해서 팔고, 다음에 병한테 소유권 이전넘게 하죠. 병이 이제 3년 있다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을보고, 야, 너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쫓겨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요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나 사용수익 해달라, 사용수익 해달라. 이 임차권이잖아. 이 사람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팔아먹었으니까. 사용수익을 못 해줘. 그리고 보증금 달라 그러면 뺏겨라. 파산했어요. 없다. 그러면 10억 못 받고 쫓겨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채권이니까. 만약 이 사람이 전세권자였다. 물권자죠. 무슨 소리냐?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병한테 전세금 받으면 돼요. 이게 물권이요. 물권과 채권 그만큼 차이입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 전세인지 임차인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이 쫓겨나야 되잖아. 얼마나 불쌍해. 이걸 10억을 만약 100억이다 뭐 자살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법을 만든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임차권자도 사실 임대인하고 둘이 합의 봐가지고 임차권 등기하면 돼요.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이제 어제 배웠잖아. 어제 그저께 등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 등기를 해줘 안 해줘? 집주인이 안 해준단 말이야. 안 해주니까 이제 등기를 못 해요. 자, 우리 국민들도 등기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돈 든다 이거지. 이번에 뭐 전세 피해 당하니까 이제 국민의식이 좀 이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한 3학년들 시험 치고 나서 2, 3개월 쉬잖아요. 그때 최소한도 민법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원룸 가서 너 안 당하잖아. 걔들한테 뭘 영어 수학 가르칠 필요 없지 그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배우는 게 이제 주임법, 상임법이에요. 자, 그럼 주임법 갑니다. 그럼 주임법은 결국은 이 사람이 계약 기간 동안 안 쫓겨나면 되겠죠, 그죠? 그게 대항력이야. 그래서 주임법을 만드는 이유가 누가 만드느냐? 전두환이가 만들었어요. 원래 이 독재 정권은요, 법은 잘 만듭니다. 왜 그래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법은 거의 독재 정권에서 대항력.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도 누가 만들었어요? 전두환이가 만들었어요. 85년도에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이 그 만든 거잖아요. 새마을운동하면서. 대항력. 그럼 대항력은 이제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안 쫓겨난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대항력. 쉽게 해서 계약 기간 중에 안 쫓겨나는 게 대항력.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집이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남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경락대금 먼저 받는 방법을 우선 변제권 얘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선 변제권,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거의 매년 나오죠. 나중에 이제 최우선 변제도 하나 있지만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가지, 이 두 가지 때문에 만든 겁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대항력 요건은 이 집의 주택 임차인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도록 먼저 이사 들어가야 돼. 인도 받아요. 인도는 점유를 이전받는 거죠. 점유에 이전받는 것은 이사 들어갔다는 거 쉽게. 이사 들어가고 그리고 동사무소.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그죠?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을 하면 돼요. 왜? 등기를 안 해주니까 집주인이 등기는 공동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둘이서. 주민등록 혼자 가면 되잖아요. 주민등록. 또 같은 말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를 하면 만약 2월 1일 했다. 이사도 2월 1일 들어가고 전입신고도 2월 1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일 0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대항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집에 살다가 이 임차인이 이 집에 이제 경매 들어갔어요. 이 집이 경매 들어갔을 때 아까 임차보증금 우리 1억이라고 하죠. 1억을 경락대금에서 남들보다 먼저 받는 걸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 정확하게는 우선 배당권이에요. 배당 절차에 가서 배당 받으니까 우선 변제권. 요거는 조심할 게 대항력 갖추고 엔드입니다. 대항력 요 두 개 갖추고 엔드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여기다가 도장 확 받은 확정일자. 확정일자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확실히 정해진 날짜라는 거죠. 확정된 일자.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2월 1일 같이 찍었다가죠. 2월 1일 도장 꽉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공문이 찍어졌으니 이게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뭘 위조하지 말라? 보증금 위조하지 말라. 이거 보증금이 딱 적혀요. 1억. 보증금을 갖다가 정가면을 하지 말라. 그래서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있다는 걸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경납대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요 날짜에 따라 우선변제. 그럼 엔드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2월 2일 날이고 요거는 2월 1일 날이잖아. 그러면 엔드가 돼야 되니까 2월 2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요 2월 2일하고 다른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제. 저당권이 만약에 2월 3일이다. 그럼 얘한테 먼저 보증금 주고 저당권 나중에 받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이 먼저 있었다. 1월 20일 있어. 저당권 먼저 주고 저희가 두 번째로 받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 국회 지금 난리죠, 저것으로. 지금 뭐 누가 장제원이는 또 이걸 묻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냥 민법 질서를 확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법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여야 돼요. 자, 하여간 이건 외워야 돼. 요 하나 나와. 자, 가보죠. 그럼 법 만드는 이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때문에 만들었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한 개 더. 중요한 거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얘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 뭐 금년에 나온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이거 그 전세가 임차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임차 사기꾼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보죠. 요거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야 돼요. 자, 항상 제가 수업할 때 갑을 임대인을 밑에 놓고 임차는 위에 놓는단 말이에요. 항상 공부할 때. 보증금 1억에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아까 했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해야죠? 임차물 명되죠. 임대인은 못 올려줘야죠? 보증금 반환해야죠. 그죠? 1억 반환해야 돼. 이게 무슨 관계였죠?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했죠. 동시에 서로 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럼 빠이빠이 헤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 없다고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 사기가 이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임차인 이사도 못 나가. 왜? 여기 이사 나가면 뭐야? 이사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게 경매 들어가면 우선 변제도 못 받아요. 왜? 이거 없어지니까 이사도 못 나가요. 그랬을 때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자, 이 사람 이사 나가려면, 자, 임차권 등기 명령 갑니다. 원래 등기는 어디서 하죠? 어제 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등기소 가는 게 아니야. 어제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갑니다. 등기소가 아니고 법원으로 가. 등기소는 공동신청이니까 둘이 가는 거예요. 법원은 혼자 간단 말이에요. 임차인 혼자.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 혼자 가면 돼. 혼자 가가지고, 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만 가져가면 돼. 임차계약서하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여기서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요건 갖췄는지 봅니다. 그러면 요건 갖추면 옆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하게 돼요. 이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그래서 이제 등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촉탁. 촉탁을 하면 이제 등기소에서 그대로 촉탁 받은 대로 등기를 해준다는 거, 여기다가. 얼구에다가, 여기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요. 주택이라면 여기다 주택 임차권. 이렇게. 주택. 상가라면 상가 임차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아까 대항력 갖춘 날짜하고 우선변제 갖춘 날짜, 그 다음 보증금을 등기를 해준단 말이야. 자, 오늘 만약에 이제 등기했어요. 오늘. 자, 4월 19일 날 오늘 등기합니다. 등기를. 자, 만약에 2023년 4월 19일 오늘 등기해요. 등기하지만 대항력은 언제 갖추었죠? 요 계약을 만약 2년 전에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2021년 만약에 1월 1일 했다가 1월 1일 요거. 그리고 다음에 또 주민등록한 날 1월 1일. 여기 그러면 다음 날이 되겠죠? 21년 1월 2일 날 대항력 갖추었죠. 그 다음에 확정자 받은 날 같은 날이라고 하죠. 1월 1일 날.
그게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1월 2일 날 대항력과 우선,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 임차인을 이렇게 등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기 딱 돼 있으니까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2년 전으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니까 이제 얘는 이사 나가도 된다는 거죠. 이사 나가도 전출 나가더라도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전출 나가가지고 이제 저 건물을 경매하면 돼요. 승소 판결 받아서. 그러면 요 순서대로 우선변제 받는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이 사람이 이제 딱 등기해 놓고 이사 나가도 됩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자, 이 세 개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입법 목적. 자, 제1조. 목적은 임차인 보호죠. 이 법은 줄이면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줄여서 주거용 건물 임대차,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동안의 특례를 규정한다. 바로 이거죠. 특별법이라는 거야.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민법의 임차인은 이런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채권이니까. 그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 안정보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 점을 좀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편면적 강행 규정.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불리한 무효다? 임차인한테 불리한 무효. 편면적 강행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누구한테 불리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고, 거꾸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소액사건심판법 준용한다는 뜻은 뭐냐면, 나중에 둘이 이제 소송이 들어가면, 자, 예컨대 보증금 안 주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원래 소송이 소액 사건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는 소액 사건이니까 빨리 재판해줘요. 한두 달밖에 안 걸려요. 근데 보통 소송은 보통 1, 2년 걸립니다. 많이 걸리면 10년씩 걸려요. 그래서 이제 주임법이나 상위법은 보증금이 1억이든 2억이 10억이든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요 법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소액사건심판법 준용합니다. 자, 그 113조에 보면 임차인이 줄거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그냥 준용한다.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해 준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소액 사건이 아닐지라도 보증금이 1억, 2억, 10억이 되더라도 소액 사건 심판법을 준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 줍니다. 자, 맨 밑에 4번 나오죠. 그죠? 특별법이야. 특별법이니까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으로 가야 돼. 밑에 보면 민법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임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 한번 기억보죠.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건 주임법이 없어. 그럼 아까 배웠던 민법을 적용해야 돼. 임차권 양도와 전대, 차임 연체 효과, 부속물 매수권 등은 민법을 적용해야 돼. 왜? 주임법이 없으니까. 자, 이거는 주임법에서는 안 내요. 민법에서 내는 것이고. 오른쪽 갑니다, 이제. 2번 적용 범위는 주택 전부 일부에 적용돼. 자, 2조 갑니다. 적용 범위. 이 법은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이야. 줄거서 주택입니다.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방 한 칸 임대차도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컨대 창고의 경우도 또한 갖다 적용된다 이겁니다. 주택의 전부나 일부에 적용되니까 일부가 창고일 때도 적용된다는 거죠. 자, 이게 주거입니다. 주택. 여기 이제 창고가 있었다. 창고. 그러면 창고까지도 다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은 양가로 1번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임차인은, 자, 가난한 임차인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도 보고됩니다. 동그라미 2번. 미등기 건물도 이퀄 무가 건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주임법이 적용돼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같습니다. 자, 문제는 3번입니다. 3번. 이게 주택인지 여부는 실지 용도입니다. 실지 용도. 실지 용도입니다. 실지 용도. 동그라미 3번.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서 건축물 대장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는 창고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러면 주임법으로 적용됩니다. 자, 양거로 2번 내려옵니다. 당연히 미등기 전세. 이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전세야.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이 됩니다. 미등기 전세 같은 말 적어서 채권적 전세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 이걸 채권적 전세라 그래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이 적용돼요. 12조. 주택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줄이면 미등기 전세계약, 채권적 전세계약도 이 법을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것은 적용한다는 거야. 이 경우는 전세금을 보전금으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제한다. 항상 법에서 본다 조심해야 돼. 본다 같은 말이 간주한다, 의제한다. 100% 똑같다는 거야. 100%.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100%다. 다음 양가로 4번 아까 했던 거죠. 10분, 20분 임대차, 일시 임대차는 적용이 안 돼요. 11조.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빌리는 임대차에는 임차인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일시 임대차는 주임법,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빌려주는 임대차는 적용 안 돼요. 4번 당연히 대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대지. 주임법은 대지도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경매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자, 이 건물이 경매 들어가면 땅도 같이 경매 들어간다는 거야. 우선 변제 받을 때 건물 경락대금뿐만 아니라 토지 경락대금에도 우선 변제 받는다는 겁니다. 대지에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적용법이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5번. 자, 적법의 동그라미 치세요.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체결해야 돼.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보호 안 돼요. 뭐 소유자하고 하든지 적법한 권한 있는 사람하고 계약해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조심.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적법, 동그라미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임대인 이퀄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임법은 적용됩니다. 적용된다. 자, 그런 점 기억하고요. 자, 양가로 6번입니다. 6번. 임차인이 법인인 게, 자, 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자, 항상 주임법은 가난한 우리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법인은 부자잖아. 자, 법인은 원칙은 주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원칙은 적용 안 됩니다. 법인은 부자니까. 자, 방금 1번. 동그라미 1. 주임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줄거돼요.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기는 적용 안 돼요. 자, 이거죠. 대표적으로 갑이 임대인, 우리 임차인이 법인이야. 자, 법인입니다. 자, 적용 안 된다는 것은 아까
대항력이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이겁니다. 반대니까. 자, 보증금 1억에 이제 살고 있다가 갑이 집을 팔았어, 병에게. 그럼 병이 나가라 그럼 쫓겨난다는 거죠. 대항력 없어요. 또 이 집이 경락당했을 때 법인은 우선 변제 못 받아요. 자, 동그라미 보세요. 따라서 자, 보죠. 법인이, 자, 을법인이라고 하죠. 을법인 회사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자, 주문 나간다.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구비했더라도 꽝이야.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법인은 추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예외는 하나 기억합니다. 가끔 나와요. 자, 법인도 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얘도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LH공사죠. LH공사나 조금 더 나와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자, 요 세 개는 적용이 됩니다. 거기 예외 쪽에 예외 세 개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자, 주거 나가죠.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한 법인 그 두 개 나오죠. 가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와 지방공기부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두 개 줄거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적용돼. 두 가지가 주택을 임차한 후 심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그 법인 두 개 적어 누구 LH공사와 지방공사는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두 개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LH공사와 지방공사가 집을 빌려가지고 그걸 다시 세를 주게 되면 그 법인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오른쪽 이제 여기 옵니다. 중소기업 법인 나와요. 2번 중소기업 법인은 이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야. 2번 오른쪽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자, 동그라미 치세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이겁니다.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즉 기숙사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중소기업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을 때는 중소기업에게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세 개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누구 세 개라고?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은 적용이 된다.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 암기와 특별법은, 자, 그 예제해보죠.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7이네요. 자,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 적용된다 그랬죠? 하나 더 적어. 무허가 주택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미등기 주택도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을 더 많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더 가난하잖아요. 니은에 임차주택이자 일시 나왔네. 10분 임대차 적용해 안 해? 안 한다 그랬죠?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이거는 X 적용한대. 10분, 20분 빌린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자, 이건 아까 설명 안 한 건데 주거용 건물로 줄거세요.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이 됐네요. 현재는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적용됩니다. 용도 변경이 됐어요. 리얼.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네요. 그럼 적용돼요. 명의 신탁자로부터 임차했죠.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법 임대 권한 바로부터 임차했으니까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일시죠, 그죠? 디귿만 이 니은만 적용 안 되네. 니은 빼고 나머지 기역, 디귿, 리을 3번 차단하는 거래. 자, 이제 3번에 대항력 중요 표시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이번 대항력의 요건. 자, 대항력은 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그래. 제3자에게 나 임차권자다 라고 주장하는 힘. 자, 요건 2개. 그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왜 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줄 것이에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2가지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는 그 다음날 한자로 쓰면 이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걸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요. 이 경우 주거처도 전입신고한 때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거로 동그라미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자, 언제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걸로 본다. 자, 먼저 하나씩 가보자. 먼저 1. 주택의 인도. 인도는 이사 들어갔다는 거예요.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자, 문제는 이제 전대차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전대차 배웠으니까. 자, 이 집에 전대를 놨어요. 자, 전대 놓으면, 자,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죠? 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란 말이에요. 직접 살고 있죠. 자,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점 조심해야 돼. 주민등록은 전차인 명의로 해야 돼요. 왜? 임차인 명의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예요. 전차인 명의로 하면 전차인도 임차인도 대항력을 갖춥니다. 직접 살고 있는 사람 명의로 해야 돼. 자, 여러분들 은행에 한번 가보면 혹시나 은행에 내가 이제 아파트 재피고 돈 빌려 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죠. 그죠? 내가 이제 은행 좀 재펴서 돈 좀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던가요? 예? 제일 먼저 물어보던 게 뭘 물어봐요? 기억 안 나면 어디 사는 거 다음에 제일 좋아해? 예? 예, 본인 그럼 당연히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예? 당연하죠. 그거는 주인인지 아닌지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주민등록 가져오니까 뭘 물어보냐면 방이 몇 칸입니까? 물어봐요. 가장 중요한 거. 방이 몇 칸입니까? 네, 방 한 칸마다 빼고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최우선 면제 때문에 그래요. 방이 몇 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게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월세 같은 경우는 뭐 안에 우리가 지금 빌라 같은 게 그죠? 다세주택, 이거는 뭐냐? 그런 것 때문에 날아간단 말이야. 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방 한 칸마다 최우선 면제가 있죠. 미치는 거예요. 방이 몇 개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방이 몇 개 안 물어보면 내가 자 주택은행에 주택이 아니라 국민은행에 돈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나는데 한 달 있다가 방 한 칸에 최우선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저당권이 건저당 있어도 걔네들한테 진단 말이야. 그래서 방이 몇 개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방마다 빼고 빌려줘요. 근데 방이 몇 개입니까? 안 물어보는 게 뭡니까? 신탁이에요. 신탁. 그럼 이번에 결혼 시간에 배울 거예요. 신탁. 그죠? 담보 신탁이죠. 담보 신탁은 이제 막 끌어들이잖아요. 담보 신탁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줍니다. 이게 끼인들이 뭐야, 막. 그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게 다 걸리잖아. 막 90%, 95% 빌려주잖아. 이게 담보 신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뭣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생활할 때 전부 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법이. 자, 그러면 인도는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자, 전대 놓으면 누구 이름으로 주민등록 해야 된다?
이 을이 아니라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 그래야 우선 면제받아요. 자, 인도도 바꾸죠. 주택인데 나옵니다. 주임법 3조에 정한 자, 대항 요건을 줄거세요. 대항 요건은 직접 점유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당해 주택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심표 뒤에 거 줄거세요. 타인이 바로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어때는 누구 명의로 전입신고해야 된다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른쪽 바로 기출 먼저 이겁니다. 전차인 명의라는 거죠. 자, 기출.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에 간접 점유 취득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누가 살고 있으니까 전차인이 살고 있고, 이때는 이제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죠. 자,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잖아요. 자, 이때는 누구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된다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됩니다. 다음 장에 이제 주민등록에 나와요. 자, 주민등록 조심합니다. 이퀄 전입신고죠. 전입신고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전입신고. 자, 여기서는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을 먼저 기억합니다. 5번. 동그라미 5번. 주민등록 신고는 조심해야 돼.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표 줄거세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신고 여력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은 조심해야 돼. 도달한 때가 아닙니다. 도달한 때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은 수리한 때 혈액 발생합니다. 마수리.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고 행정청이 많은데 수리한 때 신고 여력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수리주의.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이제 양거리 맨 위에 줄거세요. 가족이나 전차인 동그라미 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아버지가 있어요. 자, 임차인은 아버지인데, 자, 여기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는 어머니 명의로 해도 되고요. 또는 아들 명의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 명의 주민등록도 유효해요. 가족의 주민등록. 1번 동그라미 1. 주임법상에 대한 요건인 줄거보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버지가 하고 주민등록에는 아들 이름이 있어도 돼요. 자, 가능합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 2번 따라서 갑니다. 따라서 자,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조심해야 돼. 함께 주택에 대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요겁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을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것으로 옮긴다면 가족명이 남아있죠. 대항력 유지돼요.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유지된다. 그런데 3번은 반대야.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동그라미쳐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것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사 다 나갔죠? 대항력 상실해요. 대항력은 소멸한다. 잘라주세요. 대항력 소멸하냐 꽝이야 꽝. 그러면 빨리 재전입해야죠. 그 후 그 임차인이 다시 원래 주소로 재전입한 때 그때부터 대항력 다시 발생합니다.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방금 전차인 동그라미 전차인의 주민등록 같은 말은 직접 점유자의 주민등록입니다. 자, 1번 임차인이 자, 이거는 적법 전차인입니다. 아까 전대차도 무단 전대가 있고 적법 전대가 있었죠. 무조건 주임법에서 전대가 나오면
적법 전대만 보호됩니다. 무단 전대는 보호가 안 돼요. 적법 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해야 돼. 동그라미 1, 임차인이 줄거 임대인의 성납 같은 말 동의를 받아 동그라미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가 적법이죠. 적법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 마친 때는 누가 앞으로 주민등록 했다고? 적법 전차인이죠. 그러면 전차인도 대항력 갖추고 그리고 임차인도 대항력을 갖춘다 이거예요. 반드시 임대차 놓으면 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옆에 저거 임차인 꽝이다. 임차인 앞으로 어떻게 하면 꽝이야. 주민등록하면 거기는 2번이야. 반대. 그러나 이 경우 당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줄거보죠.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안 돼요. 임차인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에 적법한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권을 갖췄다고 할 수가 없다. 정리되겠죠? 전대를 놓았을 때는 누구 앞으로 주민등록해야 된다고? 직접 사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하면 꽝입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의 요건인 자 인도받고 자 주민등록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주민등록이에요. 즉 전입신고. 누구 명의로 하라고 그랬죠? 전대놓으면 누구 명의로? 전차인 명의. 그리고 또 가족 명의 된다 그랬죠.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주민등록은 존속해야 되죠? 자, 존속.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 이게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예요. 자,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 경매에 들어가면 경매부원에서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라고 종기를 정해줍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되기 전에 이사 나가면 꽝이야. 종기까지 존속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방가로 1번 거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줄거세요. 크게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돼 있어야 된다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돼. 그래서 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돼. 대항력 존속 요건입니다. 자, 2번 따라서 동거 가족이 없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죠? 전출 나갔죠? 그럼 대항력 우선면제권 다 소멸했어요. 이전하면 조심해야 돼.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항력은 당연히 만다 소멸한다. 왜? 전출 나갔으니까.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방금 4번에 주민등록의 이제 직권 말소입니다. 자, 주민등록 직권 말소 언제 많이 시키죠? 우리 선거할 때 많이 시키죠. 그죠? 직권 말소 당하면 대항력 상실해.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줄거세요. 직권 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은 대항력이 상실이 됩니다. 왜? 언제까지 아까 존속하라고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되니까 직권 말소 당하면 상실해. 그 점 기억하고 그 양가로 4번에 그 부정확한 주소 꽝이야. 상식적으로 한번 보죠.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기억합니다. 자, 일단 주민등록은 일단 기억할게. 자,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지번이 정확해야 돼요. 지번을 정확하게 전입신고해요. 지번. 땅번집. 공동주택은, 요거는, 지번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지번은 중요하지 않고, 아니, 중요하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 수, 이게 정확해야 돼. 자, 잘 갑니다. 단독주택은 지번을 정확하게 주민등록해야 돼. 공동주택은 동호수가 정확해야 돼. 이게 잘못되면 이제 꽝꽝꽝 대항력 없어요. 자, 갑니다. 달러 1번. 동그라미 1.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자, 보세요. 다동 103호야. 다동 103호인데, 이걸 그 불일치하는 라동 103호로 주민등록했죠. 꽝이네. 뭐, 동이 다르잖아요. 임대차는 공시방부로 유효하지 않다. 이 사람은 대항력, 우선면제권 아무것도 없어요. 10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또록 읽어야 됩니다. 동호수. 다음 2번 또 신축 중인 연립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자, 연립주택 줄 보세요. 연립주택은 공동이야, 단독이야? 공동이죠? 그러니까 동호수 정확해야 돼요. 연립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한 현관문 표시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 마쳤는데, 1층 201호, 준공후 그 주택이 공부장 1층 101호, 101호로 등재되면, 자, 뭐가 달라요? 호수가 다르죠? 그러면 대항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3번입니다. 중요 표시하세요. 3번. 임차인의 주거,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이야, 단독이야? 오라 빌라전, 예? 다세대 공동이야, 단독이야? 어허, 참, 큰일 났네. 다가구 단독이잖아, 단독. 단독이니까 동호수 필요 없어요. 그냥 지번만 적으면 돼. 지번. 다세대 주택은 동그라미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만으로 주민등록하면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 볼 수가 없다. 아, 말 잘못했네. 다가구. 다세대는 공동입니다. 예, 다세대는 공동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이니까 동호수 정확해야 돼요. 동호수 정확해야 된다. 다세대. 그런데 4번 중에 표시하세요. 다가구 단독입니다. 그러나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다가구 원룸 다가구용 단독주택 전입신고할 때는 이거는 지번만 정확하면 돼요. 지번 기장을 충분하고 호수까지 기장하면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세대하고 연립은 공동이니까 동호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지번만 적으면 되고 호수는 필요 없다. 자,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에 내려온다. 대항력의 내용은 1. 대항력 발생시 아까 오전 0시 죽어나가죠.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같은 말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한자성은 1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일 0시부터 대항력입니다. 0시. 자,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와 대항력권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이나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차이가 이렇잖아. 자, 이런 집주인도 있어요. 이게 사기친 놈들이죠, 이제. 잘 알아야 돼. 내가 이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2월 1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언제 갖춘다 그랬죠? 2월 2일 0시에 갖춘단 말이야. 근데 갑이, 자, 이날 2월 1일 날, 갑이 팔아먹었어, 2월 1일 날. 같은 날 매매해서 소유권이 병한테 2월 1일 날 등기됩니다. 얘는 그러면 소유권 언제 취득했죠? 2월 1일. 얘는 대항력 언제야? 2월 2일. 그럼 하루 늦었잖아.
병이 얼보고 야 나가라 그러면 쫓겨납니다. 어른병에게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같은 날이라면 얘는 등기고 이거는 주민등록이기 때문에 그래.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유권 된 자와 대항력 갖춘 이게 요거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또 이런 경우죠. 임대인이 집을 안 팔고 요 2월 1일 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자 A은행 만약에 돈을 1억 빌렸다. 저당권 등기가 2월 1일 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2월 1일 날 주민등록했어. 같은 날짜지만 얘는 2월 1일 날 효력이 발생했고 얘는 언제야? 다음 날이니까 뭐가 우선해?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얘는 뒤에 받아야 돼. 만약에 만약에 보증금 1억이다. 이 저당권이 막 2억 돼 있다. 근데 나중에 경락되니까 2억 한 2천만 원에 경락됐다. 그럼 누가 받아요? 여기가 이제 2억 받고 얘는 얼마밖에 못 받아? 2천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같은 날짜에 걸리면 이게 이제 우선합니다.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사유권, 이거는 그냥 주민등록 한 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자, 2번 대항력의 의미입니다. 대항력은 이제 그 제4 중에 줄거세요. 3조. 임차주택의 양수인 병이야. 병은 그 밖에 임대할 권리 성계한 자 포함한다는. 자, 줄거세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퀄에서 면책적 인수라고 적어. 면책적 인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죠. 면책적 인수. 자, 그래서 앞사람은 면책되고 책임이 면책되고 이 인수인이 책임 끌어안는다는 거. 인수. 자, 보죠. 자, 이 집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자, 보증금 1억에 임대차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이 당연히 대항력 갖추고 있어야 돼. 대항력이 뭐였죠? 이 집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월 1일 했다면 2월 2일 날 0시에 대항력 갖췄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계약 기간이 한 2년 했다고 하죠.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이 집을 팔았어요. 자, 1년 만에 매매. 그럼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 병을 이 소유권 양수인이라 그래요. 소유권이란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양도인이죠. 자, 양도인.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양수인은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요. 갑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의 지위라는 것은 갑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해서 임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은 이 보증금 채무를 이제 소멸 면책되는 거죠.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면책되고 병이 보증금 줘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보증금에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갑은 면책시키고 자기가 인수한다는 거죠. 면책적 인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차 계약 2년이 만료되면 병이 을에게 보증금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병은 을에게 보증금 주고 을은 병에게 임차물 반환이 서로 동시 이행관계죠. 조심해야 됩니다. 을은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갑한테 보증금 청구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병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왜? 누구 보호하려고? 임차인 보호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팔아먹고 도망가더라도 병한테 받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병이 만약에 보증금 안 준다. 그럼 동시행으로 인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면책적 인수가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자, 가보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설명한 거예요.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자 동그라미 대항력을 갖춘 후입니다. 후 2월 2일 이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살짝 적어 병에게라고.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갑이 벽에 팔았다는 거야. 양수인 병 줄거는다. 양수인이 임대료지를 승계한다. 승계함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 병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이게 바로 면책적 인수라는 거야. 갑의 보증금은 면하고 을이 임대인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거의 매년 나왔잖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주택임사인 병은 양도인인 종전임대인에게 보다기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양수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조금 어렵지만 동그라미 5번 자 중요 표시하고 자 이겁니다. 자 지금 A라는 사람이 이 을에게 임차인 을에게 을에게 돈 받을 게 1억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직 팔기 전입니다. 요 둘이 사이 형태야. 자 그런데 이 보증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이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를 해요.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가압류 채권자, 을은 가압류 채무자, 병은 제3 채무자라 그래요. 이건 법원에서 가압류해 줍니다. 법원에서 가압류하게 되면 이 갑은 을에게 보증금 못 돌려줘요. 가압류는 돈 주지 말라고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팔았어요. 팔았다. 그러면 이 병이 바로 갑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랬잖아. 갑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이 가압류가 여기에 딱 걸린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갑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병은 을에게 보증금 지급하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요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지위 승계하게 됩니다. 거의 한번 출제됐으니까 5번입니다. 조금 5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뭐 살짝 적어 갑에서 병으로 양도되면 심표. 혼자 해서는 절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양수인 병이 채권 가압류의 제3 채무자 갑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한다. 승계함으로 가압류권자 A는 임대주택 양수인 병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너무 어렵고 안 나오고요. 다음에, 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을이죠. 을이. 당의 주택을 양수했죠. 자, 그래서 을이. 자, 이번에는, 을이 이 집 샀다는 거예요. 을이 이 집을 사면 임차인이 집을 사니까 임차권하고 소유권이 같은 사람한테 기소하죠. 그럼 뭐가 됐죠? 혼동이 되는 거죠.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하는 그 판례입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을이 당의 임차주택을 샀다는 거야. 양수할 때도 임대인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왜 그래요? 혼동이니까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 자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인수하게 되므로 결국 줄 보세요.
임차인의 보증금만 한 채권은 뭐로 소멸하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임차권자가 그 집을 샀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자, 동그라미 비업으로 가세요. 비업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비업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비업.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돼 있었는데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겼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양수. 자, 양수 받으면 갑의 보증금 채무는 소멸하고 병이 갑의 지위 승계한다 그랬죠? 갑의 지위 승계인이 됩니다. 즉 면책적 인수인이 된다 그랬죠? 면책적 인수.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돼야 됩니다. 소유권이 아니고 이제 다음 주 또 배우고 있는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양도담보권은 자 형식은 소유권 양도하지만 실제는 담보물권이잖아. 이 사람은 변칙저당권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니까 자, 이 갑의 지위 승계 안 합니다. 승계. 이때는 갑이 보증금 지급해야죠.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 자, 그 판례입니다. 좀 어렵지만 동그라미 비업. 주택의 동그라미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 병에게 종국적으로 이전한 것은 아니므로 즉 저당권이므로 변칙 저당권이므로 양도담보권자 병은 임차주택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은 그냥 양도담보권자지 양수인이 아니니까 갑의 지위 승계 안 합니다. 좀 어려운 판례죠.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그 문제 한번 볼까요? 조금 어렵지만. 자, 1.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무조건 담보권 나오면 저당권을 받고 읽으면 쉬워요. 무조건 담보권 그러면 저당권을 받고 읽으세요.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아무도 없어요. 깨끗해. 주택의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대차에서 틀린 것. 한번 적어보죠. 대항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 우선 변제권은 뭐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죠. 다 갖추었어요. 갖춘 임대차. 틀린 것. 자, 1번. 임차권도 권리잖아. 권리는 상속이 됩니다. 임차권도 권리니까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가 당연히 있다. 자, 2번 아까 했던 거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땅에도 미칩니다. 대지 환가대금. 그 환가대금 같으면 경락대금입니다. 경락대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자, 이번에 이제 차후에 뭐 문제풀이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 땅 소유자도 갑, 건물 소유자도 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임차놨어요. 자, 임차보증금이 만약 9천만 원이라 하죠. 네, 9천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요게 1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엔더 1순위로 또 우선 변제권도 갖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갑이 임차보증금을 안 주니까 경매 들어가서 여기서 경락대금이 자, 항상 건물과 땅은 별개로 경락됩니다. 자, 건물에서 1억에 경락이 되고 땅에서 2억에 경락이 돼요. 그럼 몇 대 몇이죠? 1대 2로 경락이 됩니다. 이 병은 자, 건물 임차인이지만 요 땅에도 우선 변제 받아요. 받을 때 9천만 원인데 여기서 1억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이걸 안분비례라 그래. 안분해서 비례 배당을 받습니다. 1대2니까 1대2로 받아요. 그럼 이제 이 건물에서 얼마를 받냐면 3천을 받습니다. 3천만 원. 여기서 땅에서 얼마 받는다? 여기서 6천을 받아요. 그죠? 1대2죠? 이렇게 안분 비례가 돼. 이런 식으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경락대금에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안분 비례 받아요. 자, 오늘 좀 기억하고 2번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땅, 대지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F제곱 무슨 비례? 안분 비례로 받는다. 다음 3번.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네요. 임대차가 주임법에서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본답니다. 2년으로 본다. 주임법에서는 묵시적, 이거 우리 자동갱신이라고 그러잖아. 자동갱신은 몇 년? 2년으로 본다. 자,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아까 잠깐 했죠? 자,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니까 뭐가 일어났죠? 혼동이 일어났잖아. 혼동이 일어나니까 임차권 소멸하니까 보증금 못 받겠죠.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하나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혼동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야, 돈 달라 말도 안 돼요. 보증금 청구할 수가 없다죠. 답이 4. 5번은 조금 전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가압류된 이거죠 바로. 이게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이 병이 요걸 갑의 지위를 승계한 걸 본다 그랬죠. 그럼 이 보증금에 가압류된 거하고 똑같아요. 면책적 인수액입니다. 임차인의 1억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병에게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 A는 양수인 병에 대하여 가압류의 만 가압류 혈액을 주장할 수가 있다. 무슨 인수? 면책적 인수입니다. 조금 어려웠죠? 자, 오늘 2번 가보죠. 주택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똑같죠? 틀린 거 이거는 똑같은 문제죠. 이게 30일에 작년 저작년 문제네요. 1번. 자, 조금 전에 무슨 인수라 그랬죠? 면책적 인수니까 갑은 보증금 채무 있다 없다. 갑은 면책됐어요. 1. 임대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면책됩니다. 2번.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항상 조심해야 돼. 자, 이 사람이 연체 한 1년, 2년 연체 차임은 성계 안 됩니다. 연체료는 갑이 내야죠. 연체료. 임차주택 양도하기 전에, 팔기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병에게 성계되지 않습니다. 항상 연체료는 성계가 안 돼요. 갑이 지급해야 돼.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조금 전에 나왔네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뭐 됐죠?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 갑의 지를 승계한다. 자, 여기서 제3채무자 말로 이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가압류가 되면 A를 가압류 채권자, 이 을을 가압류 채무자. 여기 채권자 채무자니까 이걸 제3채무자라 그래. 그래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더라도, 자, 병은 뭡니까? 병은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자죠. 이렇게 지급할 채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의무자. 얘는 이제 면책됐으니까 병이 보증금 돌려주죠. 자기의 채무입니다. 자기의 채무요. 자, 채무자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면책됐으니까 면책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네, 면책됐으니까.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자, 줄거세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죽어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바로 이거죠. 지웠네. 여기 바로 양도담보권이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그랬죠? 양도담보권자죠. 아까 했지만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랬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지위승계 안 해요. 양도담보한 경우 갑이 내야죠. 갑은 특별한 사정에는 안 보증금받은 채무를 면한다가 아니라 면하지 못한다. 답이 O. 왼쪽 비읍으로 가보세요. 왼쪽 비읍. 비읍 양도담보 얘기입니다. 동그란 비읍 고로 낸 거야. 동그란 왼쪽 비읍. 주택 양도담보의 경우 주택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 병에게 종국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즉 변칙 저당권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임차주택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로 자 양수인이 아니야.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자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3번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서 거기 3조의 5 보세요. 조금만 더 하죠. 경매에 의한 임차권은 줄거세요. 경매되면 원칙은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지는 경우 그 임차주택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예외가 아니라 다만 요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아야 줄거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요건 우리가 저당권에서 배운 걸 기억해야 돼요. 자, 항상 기억할 때. 자, 요건 저당권에서 배웠으니까. 자, 이 집에 보니까. 자, 을이 임차인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자, 1순위에, 임차권이 있고, 채권. 자, 2월 1일 날, 아까 2월 1일 날 주민등록 하니까 2월 2일 날 우선 변제권 요건과 치렀어. 확정일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저당권이 3월 1일 순위. 3월 1일 날 저당권이 있었다. 또, 또 3순위에 또 4월 1일 날 임차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야. 요거부터 말소한다 그랬죠? 자, 돈이 경락을 정의받았어요. 경락이니 경락대금 납입하면 소유자가 이제 정의됐죠? 갑은 소유권 상실하고 이 집 주인이 정의된 거예요. 그럼 이 돈 가지고 만약에 4억이라고 하죠. 경락대. 요 돈 가지고 이 순서대로 우선 변제를 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등기나 말소를, 임차권이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럼 이걸 어디에 돼 있어? 주민등록만 돼 있는 거야. 어디에? 동사무소에. 법원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판사는. 판사 요거만 알죠. 등기부에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 저당권 요거부터 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말소하니까 요거보다 먼저 있었죠. 그죠? 요걸 선순위라고 해. 선순위는 존속합니다. 말소 안 된다는 거예요. 존속한다는 것은 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사 나가든지 돈 안 받고 계속 만약에 존속이 2년 남았다. 2년 동안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임차권은 후순위잖아. 후순위는 요거는 말소당합니다. 이게 원칙. 요게 예외라는 거야. 얘는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4억이 됐어요. 요거는 만약에 3억이었고 이 저당권이 1억 5천이고 요게 2억이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줘? 얘는 3억. 얘는 얼마밖에 못 받아? 1억 5천 못 받았네요. 얘는 빵원이죠. 빵원이라도 말소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임차 들어갈 때 저당권이 있는 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저당권이 있으면 얘는 10원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못 받고 소멸되고 깨끗 안 되는 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데도 이 경락대금이 낮으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좀 기억하고. 이 얘기입니다. 원칙은 임차권은 소멸당해.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먼저 맞추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게 원칙 예외. 다시 봅니다. 3조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권에 대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 경락에 따라 소멸함. 이게 원칙이에요.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입하면 임차권은 다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고 대항력 앞에다가 살짝 적어 저당권보다 선순위 이렇게 저당권보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거래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넣어보세요. 1번 하나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보다 앞선, 요거죠? 대항 요건 가지고 이거 앞선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당해요. 앞선 담보물권이나 가압류득이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멸한다. 이래요. 여기 원칙. 그런데 2번 합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자, 만약 이런 겁니다. 요 밑에 후순위가 또 있다고 하죠. 4순위에 저당권자 또 병이 있다고 하죠. 경매를, 이 병이 경매를 넣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후순위가 얘가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청구하든 선순위가 청구하든 항상 말소는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강제경매 들어가면 이게 가압류가 되는 거고, 최선순위 가압류,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 요거부터 말소시켜요. 말소시키니까 이 경매 신청권자보다는 선순위지만 말소당합니다. 말소당하고 얘만 존속합니다. 항상 경매 신청권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등기부에 있는 최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하고 비교해요. 요거보다 후순위는 다 소멸해. 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 자, 읽어보죠. 즉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이 되어 그 선순위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10표.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한다. 잘라주세요. 고로 이와 같은 경우 이 경락인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소멸하니까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이와 같은 함께 소멸함으로 이와 같은 경우 경락인은 임차주택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인수받지 않는다는 거죠. 경락에는 임대인의지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쫓겨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고 주택을 인도해 줘야 한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다음 페이지. 문제가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자, 자꾸 이제 맞아봐야 돼. 예제 1번 주임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그러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예요.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동그라미 치세요.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럼 누가 직접 점유한다는 거야? 전차인이죠. 전차인이 있으니까 대항력 갖춰요.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권인 점유가 인정될 수가 있다. 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타인이 바로 전차인이야. 임차인 타인적 전차인의 점유 매개로 이런 뜻이야.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요걸 이런 뜻입니다. 자, 을이 이제 임차인이었는데, 임차인이 지금 대항력 갖추고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민법 공부를 했어요. 자, 민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이거는 대항력 갖추어도 임차권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이 이거구나 알았으니까 가반대 합니다.
자, 가봐. 우리 전세권 설정하자라고 해서 얘를 꽂아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전세권 등기까지 합니다. 전세권자 을이라고 등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을은 권리가 두 개죠. 무슨 권, 무슨 권? 임차권하고 전세권 두 개를 가집니다.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 마치면 그럼 임차인은 임차권하고 전세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후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했어요. 주임법상 대항요건 상실했죠. 이거 상실하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상실당합니다. 당연히 주임법상 대항력을 상실하게는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으로는 가능해요. 임차권은 상실했지만 전세권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임차권은 상실했지만 전세권은 살아있어요. 다음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속한 경우. 이거는 아직 안 한 거네요. 자, 이거는 어디 하냐면 제가 종머리로 하라고 해서 4페이지 와보세요. 여기 몇 페이지 팔리냐면 504쪽 와보세요. 504. 자,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이겁니다. 요 판례 가지고 낸 거예요. 예외 판례야. 자, 갑니다. 자, 원래 이제 자, 대항력을 언제 갖춘다 그랬죠? 원칙은 인도받고 주민등록 한 때죠. 한 다음날. 이걸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야. 예외 판례. 자, 이겁니다. 가끔 나오는 판례인데. 자, 이 집주인이 자, 임대인이 가봤는데 집을 팔았어요. 자, 나한테 사라. 자, 매매. 그러면, 자, 한 2년, 집 산 건 10년 됐어. 10년 전에 집을 사가지고 현재 소유자입니다. 팔고, 매매 팔고, 이 사람이 다시 임대차에 임차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자기 집 팔고 임차 들어가는 거. 있죠? 자기 집 팔고 임차 들어가는 거.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사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단 말이에요. 자기 집 팔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고, 그럼 임차 나갔죠. 그럼 이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해줬냐? 자, 2023년 3월 3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자, 어른 갑은 이사 안 나갔죠. 그럼 원래 임차인 됐어요. 그럼 원래 임차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도받고 주민등록 해야 되잖아. 당연히 살고 있으면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죠. 앤더 주민등록을 해야죠. 이때 주민등록은 누구의 주민등록이야? 임차인 주민등록이야. 이건 주민등록 했어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은 임차인 주민등록이야? 소유자 주민등록이었어. 소유자 주민등록이었죠. 임차인 주민등록이 없단 말이야. 이걸 할 수 없단 말이야. 이건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임대인하고, 자,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는 것은 뭐 보면 나타나겠어, 이제? 요거 보면 나타나죠.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거 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다음날이죠. 다음날 대항력 취소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집 팔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다음날 대항력 취소가 가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택 소유자 갑이 자신의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이때 전입신고는 소유자 전입신고야.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그라미쳐 파는 것과 동시에 임대차에 계속 거주하기를 하고 을에게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 자, 조심합니다. 갑은 이제 임차인 됐죠. 임차인 갑은 을 명의로 무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소합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날이야, 여기 다음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로 와보세요. 그거 가지고 낸 거예요. 자, 3번. 510페이지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 주택 갑 자기 명의 주택 매도한 자가 판 사람이 매도가 동그라미쳐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때는 언제 대항력가 쓰냐? 매수인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다음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밑에 해설서 나오잖아. 해설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해설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소유자 갑이 주택을 매도하면 동시에 임차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해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건 예외적으로죠. 주민등록해준 다음날입니다. 왜? 이때 임차인 주민등록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다음날이네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5번 너무 자주 나온 판례. 자, 5번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주거세요. 가족의 주민 그대로 둔 채 그럼 대항력 계속 유지되네요.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는 가족의 주민등록 그대로 둔 채죠. 대항력은 뭐 되지 않겠죠? 상실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번에 보증금 우선 변제. 일단 1번에 우선 변제 요건은 두 가지였죠. 한번 읽어보죠. 3조 2. 자, 제2항. 몇 조는 필요 없고 그냥 3조에 자, 줄거대 대항 요건과 또 임대차 계약 정서 쌍의 줄거대 쌍의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또 주거고 경매 또는 국세청법에 따른 공매할 때 임차주택 가로 열고 대지 포함한다에 황가대금에서 경락대금에서 후손이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선 변제 요건 두 개죠. 그 밑에 양가리를 줄거보세요. 대항 요건 주민등록과 주택 밑에 2번 확정일자 더하기 하죠. 더하기 둘 다 갖춰야 돼. 자, 우선 변제 요건은 이 집이 경매나 공매 들어갔을 때 요 매각대금에서 이 순서대로 등기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는 걸 말합니다. 후순위보다는 우선 변제고 선순위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자, 1. 대항 요건 두 개였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아까 했던 거야. 이라는 우선 변제 요건은 계속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전속하고 있어야 돼. 배당요구 종기까지. 자, 이번 확정일자입니다. 계약세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 3조의 6 와보세요. 밑에 제 3조의 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자, 제1항 제3조의 2 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군구의 출장소 또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그리고 등기소 또는 확정일자 공정인 좀 묶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부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사무소 법원 등기소 공정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입니다. 자, 제2항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한 날짜 차입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 부라는 공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거의 전산으로 하죠. 전산 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방가로 3번 다음 페이지 가세요. 정보 제공 등. 이게 이제 곧 바뀔 거란 말이야. 세금 체납 여부도 이제 정보 제공해야 돼. 세금 체납. 3조에 6 갑니다. 이건 바뀌면 다음 자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3항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주거돼요.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시켜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 즉 동사무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법이 이제 곧 바뀔 거예요. 바뀌어서 자,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도 정보 제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어요. 자, 오른쪽 밑에 2번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 외워야 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엔드야. 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하고 엔드입니까? 다 갖춰야 돼요. 만약에 자, 주민등록을 2월 1일 했다. 그럼 다음 날이니까 2월 2일 갖추죠. 확정일날 늦게 받았어요. 한 2월 10일 날 받았다면 조심해야 돼. 우선 대항력은 2월 2일인데 우선 변제는 2월 10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2월 10일하고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좀 조심하고. 두 개 중 늦은 날짜야. 또 거꾸로 확정일자는 빨리 받았어. 1월 20일 날 받았는데 자, 주민등록은 2월 2일 날 했다. 그러면 2월 2일 날 우선 변제권을 갖춥니다. 두 개 중 늦은 거면 엔드니까 그 점 조심해야 돼. 1.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 자, 동그라미 1번. 주택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늦었죠.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반대 2번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그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 갖추면 자 이거죠. 2월 10일 날 갖추었어요. 그러면 2월 10일이 되는 거야. 이후에 갖추면 확정일자 부여받은 날 2월 10일에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2번 배당 요구를 해야 받는 채권을 배당 요구 채권이라 그래요. 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우리 현행법상 자 보증금은 소액이든 다액이든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도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이다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돈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빵원이야.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왜 배당 요구해야 되느냐면 아까 잠깐 했지만 자, 이 대항력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단 말이야.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법원은 경제법은 모르니까 돈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준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10원 못 받아요. 근데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은 법원이 아니까 이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 점을 조심합니다.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이야. 또한 다음에 또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주거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거.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야. 등기됐죠? 등기됐으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줍니다.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금요일날 금요일날 중개사분 시간에 또 합니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5번 내려오세요. 보증금 수령하고 주택에도 요거는 이제 우선 변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시이행관계야. 동시이행관계. 자, 3조 2.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이 바로 경락인입니다.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자 양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에 양가로 7번 와보세요. 7번 임차인의 제목에 줄 거세요. 경매 신청 요건의 완화 경매 신청 요건의 완화. 자 원래 이제 경매 신청하려면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게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원칙은 경매를 내면 을이 임차물을 반환하고 자 갑이 보증금 안 주니까 임차물을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경매에 넣으려면 원칙은 이제 자 임차물을 반환해야 경매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래야 되는데 임차물 그럼 이 사람이 이사 나가요. 이사 나가버리면 뭘 상실해? 대항력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나가서는 경매 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불쌍하니까 이걸 반환 안 하고도 살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는 거야. 임차인 뭐 하려고? 그게 완화야. 완화 갑니다. 제3조 2 제1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따라 줄거세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줄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그 반대 의무 이행이 뭐냐면 요 임차물 반환입니다. 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즉 이사 안 나가고 살고 있으면서 경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경매 집행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해설해 놓고 있죠. 즉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고 즉 이사 나가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경매 신청 요건을 완화시켜 준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왼쪽 문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왼쪽 문제 보세요. 왼쪽 문제 예제 주임법에서 틀린 것. 자 1번 임대차 계약이 자 묵시적 갱신되면 아까 나왔죠.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 그죠? 그 임대차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우리 자동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계약하지 않고 가만히 살면 2년으로 본다. 다음 2번 주택 전부를 또 나오네.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한두 시간 빌려줬죠. 주임법 적용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주임법이 적용 안 된다.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이 나왔네. 2번. 자, 주임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대항력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또 우선 변제권 없어요. 다음 3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자 이거는 뭐 내일 다음 주에 배우겠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직 보지 마세요. 3번은 4번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일 경우 대지에도 미친다 그랬죠. 대항력과 확정일자 같은 임차인은 대지만 땅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제 받습니다.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 매각 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자, 5번 계속 나오네요.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줄 것에 뭐 됐죠? 감료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오늘 이거 세 번 나왔어요.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 지위를 만다 승계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항력까지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최우선 면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 이 두 개는 좀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하고 있으라 그랬죠? 항상 경매 들어가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기까지 이사 안 나가고 계속 이사 나가면 안 돼. 이때까지 존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남은 게 이제 조금 보증금이 조금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건 다음 주 하도록 하고, 자, 내일이 뭡니까? 내일 공시법이에요. 내일 공시법 가져오시고요. 자, 내일 공시법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